파리올림픽 폐막이 다가오면서 불란서 내부에서는 한국 때문에 다 망했다라는 난데없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중국과 일본까지 숟가락을 얹어 남의 나라 잔치에 재뿌리러 간 거냐라며 욕하고 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냉정하게 보더라도 한국은 재를 뿌린 적도 나댄 적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른바 K브랜드 열광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파리올림픽은 프랑스 사람들에게 엄청난 자긍심을 드러내는 잔치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가득 담긴 행사였습니다. 1924년 이후 딱 100년 만에 올림픽을 치른 데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세상에 프랑스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광고판으로 삼겠다는 욕심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파리올림픽은 시작부터 파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센강과 그 주변에서 열린 개막식에 성소수자들이 줄지어 앉아 신성모독 논란을 만들기도 했고 성기 노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고 우리 한국 선수단을 북한이라 소개하기도 하는 등 정말 개판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게 프랑스 몇몇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서구권 사람들에게도 불쾌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미국 통신회사는 올림픽 광고를 즉시 중단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도 프랑스가 개회식을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개회식에 다양한 공연을 올릴 수 있겠지만 이건 정말 형편없었다고 비판할 정도였죠. 뿐만 아닙니다. 논란과 실수로 문을 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파리라는 도시가 가진 실체 없는 환상에 기대해 실제 운영할 능력도 없는 국가가 무리하게 대회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명백백 온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물론 프랑스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올림픽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사로 준비했다. 미래 올림픽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기념비적인 행사를 폄훼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위험할 정도로 가득한 범죄를 잡아낼 치안력도 없어 세계 각국의 경찰에 SNS를 치기도 했고요. 한국 경찰들도 파리 시내 순찰을 돌고 있죠. 그런데 참 웃깁니다. 그 와중에 프랑스는 중국과 일본 경찰에는 파견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동아시아에서 오로지 한국 경찰들만 파리에서 전 세계 올림픽 손님들의 치안을 지키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파리를 찾은 외국인들은 한식당을 찾고 한국 카페를 가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 세네강을 욕하며 한강과 청계천의 정비를 칭찬하고 우리 대중교통의 쾌적함과 치안을 칭찬하는 글도 인터넷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말이죠. 실제로 숙소와 교통시설에 에어컨도 쓰지 못하게 하고 선수촌 식단에 고기도 내지 못해 선진국 출신 선수들은 아예 선수를 선수촌 밖으로 옮겨 주변 한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는 해외 언론의 인터뷰 영상이 나오기도 했고요. 오늘은 한국 때문에 파리올림픽이 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의 저력을 보여준 현지 상황을 파리에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요즘 프랑스 파리 시내에 한국 경찰관들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한국 경찰들이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 한국인을 포함해 전 세계인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파리를 찾은 관광객들과 각국 선수단, 코치진 언론인들은 한국 경찰을 만나면 너도 나도 셀카를 찍자고 그야말로 난리가 난다고 할 정도죠. 그런데 이게 또 우리 이웃나라 심기를 거스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중국과 일본 언론들은 한국 선수들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모르겠다 싶은데요. 아무래도 그냥 각자 나라에서 지낼 때는 실감하지 못하던 한국의 문화적, 정계적 파급력을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인 올림픽 현장에서 두 눈으로 직접 볼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와중에도 한국을 까고 보겠다는 일본은 불란서를 지지한다. 일본 선수들은 아무런 불평이 없는데 한국 선수들만 말들이 많다며 난데없는 디스를 하고 있죠. 프랑스 현지에 급식소를 차려 도시락을 조달하는 것부터 우리 선수단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들이 안쓰러울 정도인데요. 하지만 일본인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파리올림픽은 여러모로 프랑스 스스로의 미천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가장 큰 불만을 제기한 것은 스스로 우방이라 생각하는 유럽 국가 선수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높이뛰기 결승전을 앞두고 경기장에서 낮잠을 잔 우크라이나 초미녀 금메달리스트가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 선수촌 내의 벤치 옆 잔디밭에서 혹여나 누가 가방을 훔쳐갈까 꼭 안고 웅크리고 잠자던 꽃미남 이태리 수영 선수의 모습도 관찰된 겁니다. 이뿐인가요? 식당 음식 퀄리티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불만을 제기한 것은 영국, 독일과 호주 선수들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영국과 독일은 아예 자국 언론에 나와 미슐랭 셰프를 모셔왔다며 미식의 나라라 자랑하던 프랑스에서 멋내는 데만 집중했다. 도저히 먹을 게 없어 선수촌 주변 식당을 섭외했고 일부는 한식당을 찾기도 한다라는 충격 발언을 남기기도 했죠. 특히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높이뛰기 결승전을 앞두고 경기장에서 낮잠을 잔 우크라이나 금메달리스트였는데요. 야로슬라바 마우치크 선수는 며칠 전 높이뛰기 결승전을 앞두고 경기장에서 침낭을 깔고 스포츠백을 베개 삼아 낮잠을 자는 사진이 카메라에 포착돼 한순간에 온 외신의 관심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녀가 낮잠을 청한 시간이었는데요. 높이뛰기 결승전을 코앞에 두고 전혀 긴장하는 모습 없이 낮잠을 잤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워낙에 미인이기 때문에 잠자는 공주 같다는 평가도 쏟아졌고요. 이 올림픽 공식 계정에 올라온 사진은 1만 개의 좋아요를 받기도 했는데요. 마오츠크는 경기를 앞두고 낮잠을 청하는 습관에 대해
주니어 시절 코치의 조언에 따라 시작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혈류를 개선하고 신체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잔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는 내가 특별히 침낭을 공수해야만 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파리올림픽 선수촌이 골판지 상자 침대에 에어컨도 없는 더운 환경이기 때문에 아예 시원한 경기장에서 꿀잠을 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물론 프랑스는 이런 그녀의 발언은 애써 삭제하며 그녀의 미모에만 기댄 홍보 목적 기사만 쏟아내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마오츠가 단 한 명만 주도한 일이었으면 예민한가 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른 구라파 선수인 이탈리아 남자 배영 100m 대표 선수 토마스 체콘 역시 파리안 공원 풀밭에서 낮잠을 자던 모습이 다른 나라 선수의 카메라에 잡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영국 더선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조정 선수 후세인 알리레자는 올림픽 선수촌이 차려진 일드 프랑스 내 공원에서 낮잠을 청하고 있는 체콘 선수의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찍어 올리며 오늘은 쉬고 내일은 이긴다는 문구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사진 속 체콘 선수는 공원 내 벤치 옆 잔디에 흰색 수건 한 장만 낀 채 옆으로 누워 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체콘 선수 역시 선수촌 숙소를 놔두고 야외에서 잠을 잔 이유에 대해 대회 시작 전부터 나는 파리올림픽 선수촌 숙소 시절과 관련한 불만을 드러내왔다. 날씨는 더운데 선수촌은 에어컨도 없었고 음식은 맛이 없었다. 많은 선수가 이런 이유로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있다. 변명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못하는 현실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체코는 남자 배영 200m 결선에 진출하지 못하자 공개석상에서 선수촌 시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것도 실망스럽지만 너무 피곤했다. 밤이나 오후에도 덥고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 잠이 잘 안 온다. 보통 집에선 오후에 잠을 자곤 하는데 선수촌에서는 더위와 소음 때문에 정말 힘들다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영국 언론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수구 종목 호주 국가대표 가비팜 선수는 선수촌 침대에서 첫날 밤을 보낸 후 내 등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 미국 여자 테니스 팀은 대부분의 선수가 이미 선수촌을 떠나 다른 숙박시설로 이동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전하기도 했죠. 뿐만 아닙니다. 세네강 수질에 대해서는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플 정도인데요. 이미 한 차례 야외 수영 경기가 열렸던 산강에서 경기를 치렀던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의 질병 호소가 잇따르면서 산강의 수질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영국 BBC 등 외신들은 벨기에 올림픽 위원회가 산강에서 수영했던 여자 철인 3종 경기 선수 클레어 미셸이 몸이 아파 혼성 개조 경기에는 기권한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벨기에 위원회 측은 미셸의 상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대장균에 감염됐다며 강의 수질 문제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고 하죠. 여기에 더해 스위스 대표팀 관계자들도 산강에서 수영을 했던 트라이애슬론 선수 아드리앙 브리포드가 감염병에 걸렸다. 브리포드 대신 경기에 나설 예정이었던 시몬 웨스터만도 같은 감염병 증세를 보여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고 밝혔고요. 하지만 이번 대회 운영 책임자인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선수들을 똥물과 사지로 몰아넣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세네강은 문제가 없으며 계획했던 대로 경기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만 중얼거리고 있죠. 하긴 화장실 하나 제대로 없어서 곳곳에 노상방뇨가 넘쳐나는 나라이니 뭘 기대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미 잘 아는 식사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선수촌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에서 벌레까지 나왔다는 선수들의 증언과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영국 현지 언론 가디언지 등에 따르면 영국 수영 국가대표 애덤 피티는 파리올림픽을 강하게 비판하며 선수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비해 식사는 너무나 형편없었다. 선수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다. 지속 가능성을 논하며 고개를 주지 않는 것은 선수들에 대한 폭력이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경쟁하고 있는데 올림픽 선수촌은 전혀 세계 최고가 아니다. 앞으로 평생 형편없는 올림픽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극딜했죠. 물론 까다로운 전 세계인의 입맛과 잠자리를 모두 맞출 순 없습니다. 올림픽이라는 4년 만에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극도로 예민한 상태이기도 하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열린 최초의 동계올림픽인 평창대회에서는 먹고 자고 쉬는 문제로 손님들을 곤경에 빠뜨리진 않았습니다. 선수들과 관광객, 언론인들이 안전하게 한국을 즐기고 올림픽을 즐기는 화합의 잔치를 만들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선수들을 보니 여기저기서 강도를 당하고 길에서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한 채 길거리 곳곳에 있는 오물을 봐야 하는 전 세계의 손님들을 생각하니 속상할 뿐인데요. 우리 선수들에게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하고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겨 돌아오기만을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